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나를 속인 사기꾼들을 역으로 속여서 복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진짜 적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전 재산 2억을 잃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손주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저축통장에 넣어두고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도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묶어뒀었습니다. 총 2억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영숙님은 VIP 특별 추천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처음엔 스팸 문자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신자가 순자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제 20년 지기 절친입니다. 함께 등산도 다니고 경로당에서 함께 화투도 치는 사이였습니다. 순자가 몇 달 전부터 새 옷을 입고 다니더니 혹시 이거 때문이었을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이 문자 뭐야? 영수가 정말 대박났어. 나 3개월 만에 300만 원 벌었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는 저보다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300만 원이라니. 제 한 달 생활비가 그 정도였습니다. 진짜야? 사기 아니야? 무슨 소리? 직접 와서 봐. 오늘 설명회가 있어. 호텔에서 해. 호텔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기꾼들이 호텔에서 설명회를 할까요? 아마 진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오후, 저는 처음으로 5성급 호텔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두꺼운 카펫, 그리고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들, 마치 제가 VIP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에는 제 또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 자랑을 하고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인정받아 VIP 추천인이 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한 투자로 노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투자,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평생 은행 적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던데 저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월 수익률 15%를 보장합니다. 정기예금 1년 이자가 2%인데 여러분은 한 달에 1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억에 15%면 3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요? 정말이라면 손주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고 아픈 무릎 수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때 한 가지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특별 조건을 드립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첫 달 수익률 20%를 보장해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제 팔을 톡톡 쳤습니다. 영수가, 기회야. 나도 이때 가입했어. 그 순간 저는 평생 하지 않았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입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억 전부를 입금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가입 다음 날 정말로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확인 4천만 원, 4천만 원. 2억의 20%가 하루 만에 들어온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순자 말이 맞았구나. 바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진짜네. 4천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제 믿어지지?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비싼 고깃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안 해본 투자를 하시다니. 며느리도 처음으로 저를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추가 수익금 2,200만 원. 이번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2천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벌써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돈을 찾으려고 했더니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순자야, 돈이 안 빠져. 아, 그거? 나도 그래. 한 달 단위로 정산된대. 더 많이 벌려고 그런 거야. 순자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더 많이 벌려고 그런다니. 역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회원님, 추천 보너스 기회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추천하시면 추천 건당 500만 원 보너스를 드립니다. 추천만 해도 500만 원이라고요? 저는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신우이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제 통장 잔고를 보여주니 바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머, 영수가 정말 이렇게 늘었어? 나도 해볼래. 그 다음엔 이웃집 영옥이에게도 말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7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제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객센터 전화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멘트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었습니다. 서버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잠깐, 이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이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전화했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순자 집에 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봤더니 아, 그분 일주일 전에 이사 가셨는데요. 이사요? 어디로요? 글쎄요.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이사 인사도 없이.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순자가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로 그 투자회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 첫 번째가 스페셜 크루즈 투자, 다단계 사기 의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2,000명, 피해액 500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범 박모 씨, 해외 도피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제가 추천한 7명의 사람들도 모두 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돈이 다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 저를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옥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의 원망스러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영옥이는 아예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당해야 하지? 왜 착한 사람들만 당하고 나쁜 놈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지? 그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반드시 그놈들을 찾아내야 해. 인터넷 카페에서 같은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수천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모임에 갔을 때 30여 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수천사의 정체는 65세 퇴직 교사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도 저와 비슷하게 전 재산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놈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최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요? 그놈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놈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 사기의 실제 주범은 박민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수백억을 빼돌렸습니다. 박민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일어난 일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최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내부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 중에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자 생각이 났습니다. 순자가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접근한 걸까요? 그때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알아요. 저를 추천해 준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추천인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계획적으로 당한 것이었습니다. 순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끼로 써먹은 거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믿었던 순자가 저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최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박민수를 찾아서 고발해야 합니다. 둘째, 그 내부 협력자들도 찾아내야 합니다. 셋째, 최 선생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라 복수하는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박민수든 순자든 저를 속인 모든 놈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진짜 적이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최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 투자회사가 있었던 건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반드시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최 선생님은 경험이 많으셨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 가서 임대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 회사의 실제 임대인은 박민수가 아니었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자요? 혹시? 네, 맞습니다. 제 친구 순자 말이에요. 순자가 단순한 추천인이 아니라 공범이었던 겁니다. 최 선생님이 더 조사해 보니 순자는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친한 친구 행세를 하며 중년 여성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이 악독한 년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하지만 최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화내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박민수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아는 사람을 통해 박민수가 인천공항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공항에 가서 잡읍시다. 아니에요. 우리끼리 해결하려다 놓칠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가니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부족해요. 단순히 투자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기잖아요. 2,0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렇다면 집단 소송을 하시든가, 아니면 확실한 물증을 가져오세요. 경찰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끼리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가 직접 박민수를 유인해 봅시다. 어떻게요? 박민수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자신이 들통났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큰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 말은 저희가 가짜 투자자가 되어서 박민수를 유인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실제 돈은 필요 없어요. 통장 잔고만 보여주면 됩니다. 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힘을 합쳐서 10억 원 상당의 가짜 투자 의향서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박민수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최 선생님이 박민수 측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대구 지역에 큰 투자자가 있다. 10억 투자 의향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대구 그랜드탑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성공했습니다. 박민수를 유인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숙 씨죠? 네. 누구세요? 조심하세요. 내일 호텔에 가지 마세요. 뭐라고요? 누구신데? 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누가 저희 계획을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박민수가 눈치챈 걸까요? 그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박민수를 잡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와 최 선생님은 호텔에 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민철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투자할 돈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제 성격과 약점을 아는 사람, 순자에게 제 정보를 알려준 사람, 바로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민철아, 설마 내가.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내가 순자에게 우리 집 정보를 알려준 거 아니야? 그건 최 선생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 씨,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박민수와 함께 일했어요. 하지만 진짜 몰랐어요. 이게 사기인 줄은. 뭐라고? 저는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박민수 형이 저에게 말했어요. 시니어 전용 투자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내 엄마 같은 분들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순자 씨한테 엄마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돈 걱정을 하시는지, 손주들 교육비 걱정을 하시는지.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꾼 순간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했던 모든 속마음이, 모든 걱정이 저를 속이는 데 사용된 거였습니다. 그럼 내가 공범이었던 거야?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박민수 형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게 사기였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다고?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서웠어요. 엄마가 저를 미워할까봐. 최 선생님이 중재했습니다. 민철 씨, 박민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돼요. 아마 진짜로 해외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철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철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신우이가 얼마나 원망하는지 알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망친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과할 거야.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든 누구든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민철아, 너도 경찰서에 자수해야 해. 엄마, 엄마 소리 하지 마. 내가 내 아들이라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책임져야지. 최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 씨,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를 잡으려면 당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박민수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 돈 때문에 움직일 겁니다. 아, 맞습니다. 박민수는 아직 민철이가 배신했다는 걸 모를 겁니다. 민철이를 통해서 박민수를 유인할 수 있을지도. 민철아, 마지막으로 엄마를 도와줘. 박민수를 잡는 일에. 민철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그날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민철이가 직접 박민수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 나야. 큰일 났어. 경찰이 수사하기 시작했어. 빨리 만나자. 박민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성공입니다. 박민수가 걸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한 시작이라는 걸. 박민수와의 만남 장소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한 중국집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철이가 먼저 들어가고 저와 최 선생님은 옆 테이블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민수가 나타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백 명을 속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박민수가 민철이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난리 났잖아. 경찰이 뭘 알고 있대? 별로 몰라요. 그냥 투자자들이 신고한 정도예요. 다행이네. 나는 이미 해외 계좌로 다 빼돌렸으니까 증거 찾기 어려울 거야. 그 순간 저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자백이었습니다. 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너 엄마는 어때? 아직도 모르고 있지? 네. 아직 제가 관련되어 있다는 건 몰라요. 잘했어. 가족들은 끝까지 속여야 해.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거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그들 테이블로 갔습니다.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여기를. 나 김영숙이야. 내가 2억을 뜯어간 그 할머니. 박민수는 당황해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이 이미 출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앉아. 다 녹음됐어. 내가 한 말 모두.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오해예요. 저는 오해라고? 방금 해외 계좌에 빼돌렸다고 했잖아. 박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좋아. 인정할게. 내가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돈을 돌려줘. 돈. 이미 다 써버렸는데. 그 순간 저는 계획 B를 실행했습니다. 너 딸 있지? 미국에서 대학 다니는. 박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 너 딸 박소영이 다니는 UCLA. 학비를 내가 보내준 돈으로 내고 있다는 거 알아? 어떻게 그걸? 최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당신을 조사했거든요. 딸뿐만 아니라 부인도 찾았어요. 지금 제주도에 숨어 있죠? 제발,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요. 그럼 협상하자. 돈을 돌려줘. 그럼 가족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할게. 박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전부는 안 돼. 하지만 50%는 돌려줄 수 있어. 50%라도 찾는다면 큰 성과였습니다. 어디 있어? 스위스 은행에. 하지만 내가 직접 가야 해. 원격으로는 안 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함정일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 박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은행 계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거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증명이 되지? 하지만 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위스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아니에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뭐라고요? 박민수랑 같이 스위스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어요.
박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곤란해. 왜 곤란해? 진짜로 돌려줄 거라면 상관없잖아. 그 순간 박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겠다고. 좋아. 내일 인천공항에서 만나자. 스위스행 비행기표 예약할게. 그날 밤, 저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박민수에게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광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여행이었지만요. 박민수가 나타났을 때 뭔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마치 진짜 사업가 같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같이 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돈인데 내가 확인해야지. 11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그동안 박민수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뭐라고? 이 사기. 제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더 큰 조직이 있어요. 박민수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중간 관리자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범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본 적 없어요. 그럼 넌 뭐야? 저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도박 빚이 10억이 넘었거든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민수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민수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예상하셨나요? 이 다음에 벌어질 일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좌는 이미 동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박민수도 당황했습니다. 동결? 누가 동결시켰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 요청했습니다. 사기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숙 씨, 큰일 났어요. 왜요? 경찰이 움직였어요. 피해자 신고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됐대요. 그럼 돈은? 정부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조사가 끝나면 돌려준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결국 헛수고였던 건가요? 하지만 그때 박민수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다른 계좌도 있어요. 뭐라고? 비밀 계좌요. 회장님도 모르는. 박민수가 은행 직원에게 다른 계좌번호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돈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 돈이에요. 사기로 번 게 아니라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에요. 얼마나 있는데? 5억 정도. 5억이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줄 거야?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새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민수를 미워하기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씨, 회장님이 누군지 알아야겠어요. 할머니, 진짜 주범을 잡아야 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제가 들을 이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하면 어때요? 정의는 실현되어야 해요. 그리고 박민수가 말해준 회장님의 정체를 듣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절대 의심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알려준 회장님의 정체, 그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최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저를 도와주던 그 최 선생님이 실제로는 이 모든 사기의 배우였던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완전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아서 마치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 큰 사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박민수와 함께 세운 계획. 그것은 최 선생님을 역으로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 어떻게 되었어요? 박민수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실망스러웠어요. 왜요? 돈이 이미 다 없어졌대요. 해외 계좌도 텅 비어 있고, 아, 그렇군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놈들은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최 선생님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피해자 모임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요? 제가 개인 자금을 좀 모았거든요. 이걸로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려고요. 오, 그래요? 얼마나 되는데요? 3억 정도. 그 순간 최 선생님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3억이요? 어디서 그런 돈을? 스위스에서. 박민수가 일부는 돌려줬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에요? 미끼를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완전히 걸려든 것입니다. 최 선생님이 갑자기 새로운 투자처를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또 속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엔 확실한 곳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때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잃을 게 뭐 있어요? 영숙 씨가 먼저 하시겠어요? 네. 3억 전부 투자하겠어요. 영숙 씨, 미쳤어요? 또 당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욕심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며칠 후 최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영숙 씨, 더 큰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요? VIP 투자 상품이에요. 최소 투자 금액이 5억인데 영숙 씨가 3억 더 보태면 3억을 더요? 어디서 구하죠? 제가 빌려드릴게요. 수익이 나면 갚으시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최 선생님이 자신의 돈을 꺼내게 만드는 것, 정말요?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은 저에게 3억을 빌려주면서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모든 조건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걸 녹음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분이 진짜 주범입니다. 경찰관이 증거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건 완전한 자백이네요. 네. 그리고 이건 계약서예요.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다음 날, 최 선생님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와 약속된 만남 장소에서 영숙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바로 그 회장님이었죠. 최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 알고 있어요.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더 큰 사기를 치려던 것도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부터요. 박민수가 다 털어놨어요. 그 순간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영우 씨,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순간, 그 순간 정말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최 선생님은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민수는 자수와 협조를 인정받아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해 금액의 80%를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영숙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진우이도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했어. 너를 원망했던 것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민철이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만해. 대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해. 네, 약속드려요. 지금 저는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강연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저를 성장시켜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생겼습니다. 순자도 결국 잡혔습니다. 일본에 숨어 있다가 국제공조 수사로 송환되었거든요. 재판에서 만났을 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용서는 할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지금 제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돈의 75%를 되찾은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예방 활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투자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모든 것들을, 특히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70세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속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지켜주세요. 이것이 제가 황혼의 거래에서 얻은 진짜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경로당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사기 당할 뻔한 걸 막았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채널 성장을 응원해 주세요.